자, 스위치 케이스는 제가 녹화 버전을 꺼가지고 다시 넣었는데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스위치 케이스 일단 문법적으로 일단 살펴봤는데 문법은 if 블럭으로 써놓은 거하고 단순 if문하고 블럭이 비슷하다고 확인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처음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자, 스위치 케이스 테스트 2번이라고 해서 이름만 만들어놓고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자, 메인 메서드 단축키로 일단 만들었고요. 스위치 케이스 문양. 일단 신텍스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신텍스는 키워드가 일단 스위치예요, 그죠? SWI, PCH.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표현식 또는 표현식이 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는 제가 여기다 변수를 그냥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변수에다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연산의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것들. 이런 식의 연산에 어떤 결과값이 와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죠, 여러분들? 변수에 어떤 식이 와가지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블럭이 있었죠. 스위치 블럭이 있는데 블럭 안에다가 표기했습니다. 웬만하면 블럭 시작하는 것들 때리면 엔터, 여기서 엔터를 치면은 들여쓰기가 기본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스위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서 엔터 치면 어떻게 돼요? 들여쓰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강제로 할 필요도 없어요. 안 해주고 있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쓰라는 얘기예요? 써봐야 케이스를 작성하는데 왼쪽으로 다시 나가버리고 있죠, 그죠? 여기다가 어떤 값을 써주십니다. 여기다가 값을 쓸 때 여기가 인트형이다. 이 값이면은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온다고요. 그럼 요놈이 인트형이면 케이스 오른쪽에 오는 것도 인트에 해당하는 종류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세미콜론 찍어놨는데 세미콜론이 아니고 콜론을 찍어주셔야 된다 했어요, 그죠? 해당하는 위치를 지정하는 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들어온 놈의 값이 1인 경우에 여기 위치에서 시작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럴 때 표기하는 게 케이스라는 키워드 뒤에다가 써주셔야 돼요. 자, 근데 주의사항들은 뭐냐면 제가 인트형을 썼는데 여기다가 뭐라고 써요? 이렇게 실수형을 썼을 때는 맞지 않죠, 그죠? 실수형을 쓰시면 안 되겠죠, 그죠? 케이스 컨스턴스 타입. 현재 더블은 스위치에서 지정된 타입이 지금 인트인데 너는 지금 케이스 문장의 타입은 더블형으로 돼 있다 라고 돼 있다, 그죠? 더블이기 때문에 요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스위치 분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기 스위치, 멀티 스위치라고 생각하세요. 전기에다가 내가 스위치가 여러 개짜리 있잖아요. 저기 4개 있다고 그죠? 스위치 4개. 내가 어떤 거 키냐에 따라서 켜지잖아요, 그죠? 해당하는 거 눌렀을 때 그 위치가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물론 뭐 전기랑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전기 스위치하고 비슷한 어떤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요. 걔가 연결하면 해당하는 번호가 연결이 돼 있겠죠, 그죠? 그래서 눌렀을 때 해당하는 번호의 위치로 전달을 해준다라는 개념까지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동일한 걸 써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다가 넘이기 때문에 인트이기 때문에 인트형 데이터에 해당하는 걸 갖다가 넣어주시면 되겠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리터널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케이스 오른쪽에다가 리터널을 표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리터널은 여러분들이 기본형이 뭐예요? 인트형이죠, 그죠? 어쨌든 자, 케이스 그 다음에 뭐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3. 그 다음에 해당하는 3에 해당하는 위치에다가 내가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 쓰기 전에 디폴트도 있다고 했고요, 그죠? 디폴트는 아랫줄에 써도 되지만 자, 여기다가 옆에다가 그대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처음 들어가면은 새싹 등급이라고 아까 제가 뭐 만약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쓰시면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죠?
아니면 뭐 어디 뭐 포인트로 실적에 따라서 회원 등급도 나눠지긴 하잖아요, 그죠? 요금제나 뭐 이런 거 핸드폰도 그렇고 백화점도 그렇고 가면은 실적에 따라서 여러분들 회원의 등급을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은 등급에 따라서 혜택이 좀 달라지긴 한데 그런 혜택들을 따로따로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런 거 할 때도 이렇게요. 기능이나 혜택을 줄 때. 자, 그러면 내가 댓글을 썼다가 댓글이 3건 이상이 넘어가면은 등급이 업그레이드가 됐어. 뭘로 업그레이드가 됐냐면은 처음에는 뭐라고 해야 돼? 새싹 씨앗이야? 씨앗이었다가 새싹으로 바뀌었다고 치면은 새싹에 오면은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게시글을 쓸 수 있어, 그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등급에 따라서. 그 다음에요. 좀 더 게시글을 여러 가지 썼더니 3건 이상 썼더니 이제 뭐 더 할 수 있어요? 더 있나? 더 하면 또 뭐가 있을까? 모르겠다, 그죠? 뭐 삭제 기능도 줄까요? 남의 거 이제 관리자 기능 조금 제가 카페를 활동을 안 해서 모르겠어요.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등급별로 나오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면은 그 특별한 게시글 등록은 자유게시글 이라면은 특정 어떤 멤버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제한글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권한에 따라서 또는 해당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다르게 넣어줄 수 있겠다, 그죠? 그럼 여기 있는 거는요, 삭제가 돼. 이렇게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롤이라고 하는데 롤을 따로 만들어 놓고 했을 때 스위치 케이스 넣어놓으면은 해당하는 멤버가 로그인했어. 그러면은 내가 무슨 등급이니? 나 4등급이야 라고 하면 4등급이야. 4등급은 뭐라고요? 그냥 처음에 누르면 4등급이야 라고 줬다가 실행하게끔 해요. 그죠?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그러다가 내가 댓글을 몇 번 썼더니 3번 썼더니 뭘 줬어? 자유규식을 쓸 수 있다고 알림이 왔네? 그래서 내가 등급이 업그레이드 될 때 뭘로요? 새싹으로 등급이 업그레이드 됐어. 자유규식을 쓸 수 있대요 라고 돼서 다시 로그인해서 봤더니 뭐도 할 수 있어요? 다 보니까 권한 봤더니 자유규식을 쓸 수 있고 댓글도 쓸 수 있네 이렇게. 그죠? 권한이 달라졌겠죠, 그죠? 그렇게 측정을 해줄 수 있다고요. 그럴 때 스위치 케이스 그냥 쓰시면 되겠다, 이런 것들 활용해서 쓰라고요. if as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도 구현이 가능하다, 쉽게 구현이 가능하네요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했더니 내가 자유게시글에다가 좋은 글도 많이 쓰고 했더니 추천도 많이 올라오고 해가지고 등급이 또 올라갔네요, 그죠? 멤버로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때 멤버로 했더니 멤버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제한된 멤버만 볼 수 있는 글들을 볼 수가 있었네요, 그죠? 해당하는 게시글에 접근이 가능한 기능이 다시 업그레이드 됐고요. 그러다 열심히 했더니 뭐 해줬어요? 주인이 나한테 매니저 권한을 줬네요, 그죠? 매니저 권한에서 너 열심히 활동하는데 게시글 좀 관리하고 좀 해주면 좋겠어. 그래서 좀 일단 욕하고 뭐 이상한 거 쓰면 광고 쓰고 이러면은 좀 삭제할 수 있게끔 권한을 줄게 라고 매니저 등급을 줬네? 매니저로 들어왔더니 뭐가 됐어요? 아래에 있는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요. 예를 들면 이라고 말씀드린 거지 꼭 이렇게 쓰세요가 아니고, 그죠?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오늘 할 거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일단 문법적으로 일단 다뤄봤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스위치 케이스 다시요. 다 안 쳤는데 제가 닫아버렸나요, 혹시? 실행 테스트만 했었으니까 그 전에 닫혔을 거라고 생각해서 닫았긴 했거든요, 여러분들. 자,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다가 올 수 있는 게 이 숫자만 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얘를 더블로 바꿔볼까요? 그러면요. 볼게요. 더블이면 여기다가 넘은 더블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1 넣어도 문제는 없잖아요. 그죠?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 바로 문제가 생겼어요? 스위치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자, 여기 뭐라고 하면 스위치에서는 뭐만 올 수 있다고요? 메시지 보시면은 뭐가요? 자, 스위치로 전달된 값은 지금 현재 더블이 들어왔는데 더블 밸류는 올 수가 없다. 사용 불가능하다고요. 그죠? 알겠죠? 일단 스위치에서는 뭐가 안 된다고요? 실수형 불가요. 알겠죠? 더블이 불가하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도 안 될까요? 더블이 안 되니까 플러스 돼요? 플러스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수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위치로 전달될 수는 없다고요. 스위치로 사용 불가. 그죠? 그럼 당연히 케이스도 실수형이 여기 스위치가 당연히 케이스하고 일치하는 데이터 타입이어야 되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그거는 제가 굳이 얘기 안 할게요. 그죠? 정수형 됐었잖아요. 그죠? 불가능하네요.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요. 인트형은 아까 전혀 상관없었고요. 그죠? 그럼 인트형보다 작은 것들은 뭐였죠? 쇼트? 상관없어요. 네. 쇼트를 넣어버리면은 범위 제한이 생기긴 하겠다. 그죠? 케이스 뭐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네, 범위가 제한이 걸리긴 한다. 그죠? 그래서 레인지 범위 내에서는 쓰시면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가능합니다. 정수형 가능하고요 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당연히 또 뭐요? 바이트 가능할까요? 바이트는 어디까지요? 128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네요. 그죠?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죠. 그건 동일하다. 그죠? 그런 범위 내에서 쓰시면 됩니다. 정수형 데이터 다 가능하고요. 그죠? 네. 그럼 당연히 롱형은요? 롱형은 써주시면은 저희가 아래다가 상수의 표현식으로 롱이야 뭐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되겠다. 그죠? 그럴 수 있어야 되겠죠. 그지? 근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롱형도 스위치 범위 내에서 안 되네요. 그죠? 현재는 안 됩니다. 실수형 안 되고요. 롱형도 불가. 실수형 안 되고요. 또 뭐요? 네, 롱도 안 됩니다. 롱도 안 되네요. 어쨌든 인트형 이내에 쓰시길 바랄게요.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요. 정수형은 아니지만 정수형처럼 쓰는 게 하나 있었는데 뭐 했었죠? 정수형처럼 쓸 수 있는 거. 정수형의 범주 안에 넣을 수 있는 거. 문자형이요. 캐릭터 타입이요. 문자형이요. 왜냐면 캐릭터도 일종의 유니코드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스키 코드라고 해도 되긴 하겠지만 유니코드에 해당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숫자로 저장하는 그 번역해줘서 판단하잖아요. 그죠? 범위가 다르긴 하지만 가능합니다. 인트형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트형 사이즈 범주 안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요? 캐릭터 타입 가능하네요. 와, 캐릭터 타입 넣는데 캐릭터 타입에다가 1 넣어도 되네? 오. 원래는 어떻게 넣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캐릭터 타입 문자 하나니까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죠? 문자 하나를 넣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숫자도 허용 가능합니다. 범위 허용 가능한 레인지 안에서는 범위의 캐릭터 타입에다가 숫자도 가능해요. 대신에 마이너스 값은 들어가져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겠죠. 그죠? 왜냐면 캐릭터의 범주가 다르지. 2바이트짜리긴 한데 0부터 어디까지요? 65,000 이제 기억 안 나면 어쩔 수 없고 그지? 65,500 몇이었죠? 30 8이었나요? 6이니까 빼갖고 하나까지 5까지 가능했었죠. 그죠? 그렇게 사용 가능했었죠? 자, 안 되고요. 0부터 가능하죠. 0부터.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안 되고 어쨌든 범주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캐릭터 타입에다가 숫자도 허용이 가능하니까 들어가긴 해요. 여러분들 그렇긴 하나 실제적인 거는 캐릭터의 밸류는 상수로 싱글 쿼테이션 마크로 씁니다라고 했었던 거죠. 요거. 그럼 이것도 사실은 0이라고 썼지만 숫자로 표기하면 뭐랑 능가랑 동일해요? 숫자 뭐에 동일해요? 48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그죠? 숫자 48을 넣거나 또는 싱글 쿼테이션으로 문자 0 이렇게 넣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48이나 0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0을 넣었다고 칩시다. 그럼 얘를 뭘로 바꿔주시면 돼요? 48로 넣어볼까요? 그죠? 그러면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가능하다면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48이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삭제 기능부터 실행이 되겠다. 그죠? 확인해 볼게요. 쭉 다 나왔죠. 삭제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그럼 얘를 뭐라고 해요? 49, 50, 얘 지울게요.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죠? 맞아요? 그럼 뒤에다가 브레이크 한 번만 붙일게요. 왜냐면 아까 브레이크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어디까지만 하라고요? 요거 브레이크를 만나면 종료할게요, 라고, 그죠? 네, 브레이크, 계속 브레이크. 제일 마지막에도 브레이크 붙일까요? 디폴트에도? 굳이 붙여도 되고요. 안 붙여도 상관없고요. 어차피 이 아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죠? 이해하시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0이 48로 인식합니까? 그죠? 네. 그러면 얘를 뭘 넣으면요? 2를 넣으면요? 그래서 같이 캐릭터 타입의 특징까지 살펴봤습니다. 49로 이동한다 그죠? 근데 어때요?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아스키 코드를 내가 그럼 다 외우고 있어야 되네? 이런 느낌이죠. 그죠? 다시 여기다 대문자 A는 몇에 해당한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대문자 A는 몇이야? 65인가요? 65 만약에 숫자가 그러면 위가 뭐 가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65로 이동하네요. 그죠?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거 B를 넣을 것 같으면 66, 67까지 C까지 써볼까요? 이렇게 해도 써도 되겠다. 그죠? B 맞아요? 맞죠? 잘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문자 데이터는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쓰면 헷갈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쵸? 내가 아스키 코드 값이나 뭐 유니코드 값을 알고 있어야지 사용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면. 그쵸? 너무 이건 어려운 거 아닌가요? 매번 할 때마다 조회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밸류의 문자 데이터는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쓰면 더 낫겠죠, 그죠? 더 훨씬 더 가독성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쓰시면 써도 무방하다. 그러면 C니까 C로 훨씬 더 써도 상관없겠죠, 그죠? 숫자도 호환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문자 데이터인데 굳이 숫자로 내가 알아서 해석해가지고 쓸 이유는 없겠죠, 라고 알겠죠? 또 가능합니다. 제가 스위치 케이스만 따로 놓고 하니까 일부러 좀 범위를 좀 길게 뽑아본 것 뿐이에요. 다양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잘 쓸까요? 안 쓸까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지 뭐 이런 유형들 쓸까요? 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다음에요. 또 올 수 있는 거 뭐가 있다고요? 문자형 가능하죠, 그죠? 문자형도 가능하고요. 스위치에 올 수 있는 거 일단 정수형 범위 안에서 가능하고, 그죠? 정수형보다 작은 범위 안에까지, 정수형 범위까지. 누구예요? 바이트, 쇼트, 인트였었잖아요, 그죠? 정수형 범위란다. 인트 범위까지 가능했다, 그죠? 정수형 중에서 인트형 범위까지 세 가지 가능했고요. 문자형 캐릭터도 정수형보다는 작은 숫자형으로 변형이 가능한 허용하는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캐릭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자형도 가능하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예제는 문자형만 따로 줄게요, 여러분들. 알겠죠? 일부러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숫자로만 썼는데 그대로 가능하다. 이거 닫아주시고요. 다 치셨죠?
자, 이거 테스트 2번 그대로 복사할게요. 여러분들 컨트롤 C, 컨트롤 V. 이거 03. 예제는 그대로 쓸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가능한 게 요놈이 뭐라고 하냐면 문자열도 가능합니다. 문자열이니까 제가 넘이라고 안 쓰고 요것만 바꿀게요. str이라고 바꿀게요. 그냥 스트링의 약자로 str이야. 그럼 여기 있는 변수만 str로 이렇게 바꿀 거야. 손가락 추워가지고 얼어가지고. 문자열도 가능하냐고 보시면은, 그러면 문자열 변수는, 문자열 데이터는 상수 리터널 어떻게 써야 되겠죠? 어떻게 써야 돼요? 네, 쌍따옴표로 표기하시면 되죠, 그죠? 쌍따옴표. 이거 뭐라고 할까? 이거 뭐 늘만한 거 뭐 있나요? 아까? 그냥 뭐 VIP? 아씨, 요즘 VIP 별로 쓰고 싶지 않네, 그죠? 어쨌든 VIP면은 어디로 써요? 여기다가 VIP. 아, 이거 그냥 한글로 쓸까봐요. 기능이 오른쪽 삭제 기능이니까 이거는 매니저라고 할까요, 그죠? 매니저. 그러면 이런 거 매니저니까 여기다가 뭐라 쓰면 돼요? 매니저.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또 나오겠죠, 그죠? 스위치에서 지정되어 있는, 선택되어 있는 게 문자열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그쵸? 케이스에도 그러면 문자로 돼야 되는 현재 캐릭터이기 때문에 서로가 호환이 안 되는 것 뿐이죠, 그죠? 매니저. 그 다음 요거는요, 멤버. 한글도 되네요, 그죠? 네, 이렇게 사용 가능하고요. 요거는요, 그냥 일반. 이렇게 쓸게요. 좀 애매하긴 한데, 그죠? 이렇게 써봤습니다. 가능해요? 그래서 문자열도 가능하네요. 그죠? 매니저니까 뭐가 가능해요? 네, 삭제 기능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다 브레이크가 없는 게, 예제가 브레이크가 없는 게 요건 적합하다, 그죠? 그렇긴 한데, 그럴 때, 뭐 브레이크 있어도 되고 없는 거는 우리 살펴봤으니까, 여기 있는 메시지 유형별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쓰시면, 매니저로 들어오면은 삭제도 되고, 여기도 사용 가능하고, 여기도 사용 가능하고, 이렇게 사용 가능하다고요. 이런 식으로 예제도 가능하고요. 네, 멤버로 들어왔네요 라고 하면요, 그렇죠.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하고, 그지? 일반 유저는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는 건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에서는 문자열에 관련된 어떤 비교할 수 있는 것들도 가능하네요. 와, 이거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있었잖아요. 연산자 있었잖아요, 그죠? 문자열 관련된 메서드들이 있었는데 문자열 메서드를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죠? 문자열 관련된 연산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이용해서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제가 문자열 다룰 때 살펴봤지만 여러분들 오른쪽에 쓰고 있는 게 저희가 리터널로 사용하고 있다, 그죠? 맞아요? 리터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글자가 이렇게 일반이 두 개 나왔잖아요, 그죠? 메모리를 따로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글자인 경우 동일하게 판별합니다라고 했어요, 그죠? 아직 우리가 메모리 구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문자열에 관련된 따로 우리가 학습을 해야지 되긴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사용에 제한이 있긴 해요. 문자열은 어떤 문자열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식을 친다라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도 표기가 가능하다,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이것도 가능한지. 매니저가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매니저라는 문자열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게 단순 비교 케이스하고서는 얘가 단순 비교를 하는지 실제로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비교하는지는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때요? 돼요, 안 돼요? 되네요. 이거 된다는 얘기잖아요. 같다라고 판단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와, 그래서 케이스에서는 문자열도 처리가 가능한데 우리가 기본형처럼 쓸 수 있는 리터널을 저장한 변수하고
원래는 이렇게 객체형으로 만들어 놓은 문자라고는 서로 다르다라고 판별을 했었잖아요. 그죠? 이퀄 연산자로. 그죠? 이렇게 이퀄 연산자가 아니고 두모 두 개짜리 있잖아요. 그죠? 이퀄 연산자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펄스가 나왔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근데 스위치 케이스는 그러면 단순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뭘 해주고 있다고요? 안에 있는 문자의 값을 비교해서 판별을 하고 있군요 라고 보시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뭘 써도 상관이 없네요. 그래서 문자열 뭘 써도 안쪽에 있는 문자열 안쪽에 있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로 확인해서 판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네요. 문자열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된다고요. 자, 예를 보면은 str2 아까 했던 것처럼 매니저 쓰면은 위에 있는 문자열 str 1번하고 2번은 서로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면요? 안에 들어있는 문자의 값은 같지만 서로 다른 메모리를 사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자열에는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문자열 관련된 어떤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학습하면서 익히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때까지는 이 정도만 기억할게요. 알겠죠? 서로 다른 문자열의 메모리 공간을 사실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비교했을 때는 틀리죠. 근데 실제로 메모리 공간 안쪽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같죠. 데이터라는 건 이 데이터야, 그죠? 안쪽에 있는 순수하게 이것만 살펴봤을 때는 같죠. 근데 스위치 케이스에서는 그러면은 내가 뭘로 넣더라도 str2로 넣든 이런 식으로 넣어도 이렇게 얘로 봤을 때는 얘가 리터널이니까 리터널만 허용하는 거 아닙니까? 판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봤는데 그죠? 어땠었어요? 객체 형식으로 만든 문자열도 정확하게 판별이 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죠? 객체형으로 됐어도 잘 판별이 되고 있죠. 그죠? 객체형 문자열로 만들었을 때도 잘 판별이 되고 있네요.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열은 어떤 거 써도 상관없으니까 문자열도 어쨌든 스위치 케이스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하죠. 최종적으로 문자열 데이터 타입도 가능하네요.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if else보다 조금 더 완벽하게 같다라는 건 아니고 좀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알겠죠? 그래서 특징들이 있습니다. 좀 깊게 왔습니다. 스위치 여기까지 설명 잘 안 해요. 그 다음에 아까 특징들 여기 지금 이 예제에서는 없는데 뒤에다가 브레이크는 내가 선택적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야. 그죠?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브레이크는 쓸 수 있다는 거 앞에 예제 있으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텍스 볼까요? 신텍스는 어떻게 된다고요? 스위치라는 키워드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표현식이라고 돼 있는데 표현식이 예전에 안 나왔구나. 이거 죄송해요. 신텍스 보기 전에 빠르게 좀 볼게요. 어쨌든 신텍스만 보고 넘어갈게요. 문법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여기다 표현식, 해당하는 표현식에는 변수가 올 수 있잖아요. 아까 변수 넣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변수에다가 연산을 해도 상관없다고요. 어떤 연산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연산된 결과를 어떻게 해줘요? 여기다가 value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케이스 뒤에 있는 value하고 일단은 데이터 타입이 일단 허용 가능한 여기다가 들어온 허용 가능한 value가 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수형 가능했고요, 캐릭터형 가능했고요, 문자열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다뤄볼 수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옵셔널이라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쓰세요라고 했고, 여기 있는 거 케이스는 위치 지시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해당하는 값이 만약 1이면 1에 해당하는 데다가 위치를 표기하는 거지. 여기 있는 거는 실행하는 문장이 아니에요. 실행 명령어가 아니라고요. 그냥 해당하는 코드가 이동할 수 있도록 체크하고 있다고요. 포스트잇의 일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고요. 디폴트는 여기 케이스에 없는 나머지 정보가 입력이 됐을 때 실행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빠르게 한번 해볼 거고요. 4분 남았는데 빠르게 못할 것 같은데 너무 제가 예제를 많이 다뤘네요.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한번 붙여넣기 하고 4번 예제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살짝 시간이 넘어가면 한 1, 2분 정도는 그냥 진행 한번 해볼게요. 빠르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했던 것처럼 A, B, C, D의 결과를 나타내는 거를 할 거라서요. 앞에 거 예제 있죠? 그 if else 테스트가 네스티드 3번인가요? 네스티드 3번 들어오시면은 점수를 입력하세요. 요거 있어 스캐너 사용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이거 그대로 쓸 거라서 복사해가지고 가지고 올 거고요. 복사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복사해서 스위치 케이스문의 상단에다가 제가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구돼서 가져오면 어디 거 복사했지 또 놓쳐가지고 못 따라오신 분이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if, else, if로 정의되어 있는 거는 동일하게 스위치 케이스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게 상당히 많아요 라고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를 100% 가능한 건 아니지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한번 그거를 한번 바꿔보려고요 여러분들. 아까 점수 어제 이제 그저께 점수 입력을 해가지고 처리했었잖아요, 그죠? 그거요. 일단은 시간상 제가 일단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제가 끊어가지고 결과는 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능하도록 한번 이 스위치 케이스문 있잖아요, 그죠? 얘를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제가 내용은 일단은 다 지워버리고요, 그지? 안쪽에 스위치 케이스문을 한번 작성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릴게요. 한 5분 정도 드리면 돼요? 10분 드려요? 아니면 일단은 비슷하게끔만 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접근이 힘드니까 일단은 이렇게 넣어볼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입력해 키보드로부터 입력된 결과값을 넣어줄 거고요. 일단은 케이스에다가 심플하게 작성할게요. 케이스 90. 90은 뭐라고요? 여기다 그냥 A라고만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제가 내려쓰기 해야 되는데 내려쓰기 안 하고 그냥 옆에다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80 치시고 뭐 치시면 돼요? B. 그 다음에 복붙 해가지고 70 일단 70 C 60 킥 하면은 비슷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디폴트 있었잖아요, 그죠? 디폴트는 F 하시면 일단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일단 빠르게 봐볼게요. 여러분들 치시고 계시는 분 있는데 실행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90점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정상적으로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죠? A, 그죠? 근데 문제가 이건 뭐냐면 정확히 90점만 해당하는 거지 91점, 92점, 99점, 100점도 해당하지 않죠, 지금.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고쳐가지고 얘를 고쳐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if else문으로 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예제 볼까요? 91점을 넣으면 어떻게 돼가요? 91점은 아까 케이스의 특징은 해당하는 수치가 91이기 때문에 91이 전달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91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고요? 디폴트요. 91점인데 몇 학점 받아버렸다고요? F학점이네요. 잘못된 지금 문장이라고 여러분들. 얘를 고쳐가지고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가능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라고 알겠죠? 그래서 시간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시간 드리고 할게요. 이제 얘를 해결하시려면은 90이 아니고 케이스가 여러분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개 존재해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럼 케이스는 단지 제가 포스트잇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포스트잇이 한 장이 아니고 여러 장 붙여놓으면 되잖아요, 같은 위치에다가. 90 뭐 더비 하고요? 1도 붙여놓고, 그죠? 내려서 쓸까요? 포스트잇을 여러 장 붙여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같은 위치에다가, 그죠? 그래도 되잖아요. 100도요. 100 없으니까 100도 붙여놓고요. 얘는 단지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여기 위치로 이동하죠. 그 다음에 다음 줄로 가면 그냥 포스트잇이네 넘어가요. 그렇게.
실행하는 거는 이렇게 가가지고 브레이크 만나서 처리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썼으니까 100점하고 100점 이상은 아니니까 100점 이상은 입력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거는 제외하더라도 어쨌든 뭘 넣어줘야 돼요? 얘 들어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얘도 여기 있으면 되겠죠? 얘도 있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거 따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설마 제가 이렇게 썼다고 지금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이 있으시면은 안 되는데, 그지? 일단은 수동으로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더 효율적이다고 말씀드렸는데 if as보다 얘가 더 효율적이에요. 가독성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치면은 효율적인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조건식을 넣으면 안 돼요. 조건식을 허용하는 게 아니니까. 아까 신텍스에서 봤다시피 케이스 오른쪽에 오는 건 값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스위치에 전달된 내용 중에서 나랑 일치하는 케이스에 해당하는 값을 넣는 거지. 가끔 이렇게 하더라고. 여기다가 이제 처음 했을 때 if else하고 똑같이 쓸 수 있어요 했더니 케이스에다가 조건식을 이렇게 쓰고 있어 막. 응? 넘이 막 여기다가 막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이거 안 된다고요, 그죠? 이런 건 아니고 어떤 값이 와야 된다. 해당하는 여기랑 일치하는 값이 와야지. 여기 있는 거는 실행해봐야 불인형 타입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true 아니면 false밖에 안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굳이 이렇게 작성할 이유도 없으니까 여기는 값이 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걔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시간 몇 분? 1분? 뭐 이렇게 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효율적인 코드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결하면은 여기 있는 것도 80점부터 89점까지 여기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해당하는 게 여기서부터 89까지 그지? 89점까지는 돼야지 B로 해야 되고 얘는 뭘 어떻게 고치면은 70점부터 79점에 해당하는 수치가 들어올까요? 라고 그지? 또는 얘는요 60부터 69의 수치에 해당하는 거는 D가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럼 결국은 이렇게 쓰는 거는 써도 되겠지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그죠? 네, 한번 해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열심히 고민하셨으니까 뭐 요거 시간 많이 들여봐야 의미 없으니까 90점대는 90점대 100점은 어차피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거 하나 놓고 나머지는 80점대 라는 표현으로 8 공통사항만 이렇게 써볼까 해요 라고 그죠? 바꿔놓고 그러면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죠? 뭐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뭐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들어온 우리가 입력하는 값은 두 자리를 입력할 거 아니에요? 90 넣으면 그럼 90은 뭘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야? 9로 바뀌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요? 99를 넣어도 뭘로 바뀌면 된다고요? 9로 바뀌면 되겠다고요. 바뀔 거니까 들어온 값은 num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num의 값이 90이 들어오면 얘로 9로 바꿔주는 거. 99도 9로 바꿔주는 거로 처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그죠? (90점대) 숫자들은 다 9로 바꿔주는 성질 80점대 숫자들은 8로 바꿔주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있긴 한데 뭐야? 여러분 연산자 배웠을 때 뭐 했었죠? 나누기 재밌게도 정수 나누기 정수는 뭐예요? 소수점이 안 나오죠? 그 특징까지 활용해서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 있는 숫자가 만약에 90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근데요 여기 뒤에다가 뭘 한다고요? 10으로 나누면 뭐가 된다고요? 9가 되겠네요. 그죠? 뭐 9의 위치로 이동을 해서 A가 출력이 되겠죠? 99가 입력이 됐다고 합시다. 넘의 숫자에는 99가 입력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99는 10으로 나왔으니까 뭐라고 된다고요?
9네요, 그죠? 목밖에 안 나오니까 9죠? 나머지도 9죠. 하지만 어쨌든 9에 결정이 되겠다, 그죠? 여기 위치로 이동해서 됩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앞서서 우리가 했던 if else문 약간의 어떤 성질이나 일단 자바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정수 나누기 정수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해당하는 점수대를 한꺼번에 표기를 해볼 수 있겠다요, 그죠? 네, 그런 특징들을 알고 있었어야지 가능하긴 했었습니다만, 그죠? 아래 있는 케이스를 조작하는 게 아니고 케이스에다가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소를 놓고선 위에 있는 문장이요, 그죠? 여기다가 스위치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물론 해당하는 변수를 넣는데 표현식도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표현식의 결과, 그죠? 해당하는 결과값이 들어오면은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 값에 해당하는 것들을 넣어주시면 아, 여기 있는 점수에 따라서 해당하는 값이 변하겠다, 그죠? 확인해 볼까요? 자, 실행하시면 아까 그러면 90은 9로 와요? 9의 위치로 오죠? 90이 전달돼서 90이라는 값이 10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눈 결과가 9네요. 9기 때문에 이쪽 16번으로 이동하겠죠, 그죠? 이동해가지고 출력하고 브레이크 만나서 어디로 이동해요? 네, 여기 26번으로 나가서 끝나겠습니다. 맞죠? 자, 마찬가지로 아까 안 됐던 게 뭐 90점대 나머지 숫자들 안 됐었는데 99가 전달이 되면은 99가 들어오고요. 99는 여기서 연산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연산이 이루어져서 9로 바뀌고 난 다음에 9는 스위치 9로 가라. 맞죠? 케이스 9로 가라. 그래서 A가 정상적으로 출력될 거로 예상됩니다. 잘 되죠? 네. 이렇게 하시면은 그 if, LG if 썼던 것 써도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능하다. 그래서 if, LG if로 표현 가능한 것들은 웬만하면 스위치 케이스로 변경이 가능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if LG if를 쓰세요 라고 스위치 케이스를 많이 쓸까요? 하면요, 이왕이면 스위치 케이스를 써주시는 게 더 적합할 거예요 라고 했어요. 자, 어느 교재나 영상에서는 보면 왜 그래요? 물론 이거 쓰세요 하면 왜 써야 되는지 알고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첫 번째로 가독성이 좋습니다. 가독성은 눈으로 확인하기 좋아요. 시연에서 보시면은 여기다가 이넘을 갖다가 적용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넘이라고 우리가 아직 안 배웠잖아요. 이넘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이넘, 이니멀레이션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상수, 상수 데이터를 적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가능하긴 해요. 이넘도 써도 되긴 하는데 자바에도 이넘이 있어요. 근데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하진 않았습니다. 이넘을 써가지고 표기하는데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면은 프로그램 보통 숫자 단위로 해가지고 뭔가 처리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뭘 하냐면 이넘을 쓰면은 뭐가 하는 상수 데이터에다가 숫자를 문자처럼 쓸 수 있어요. 가독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대신해서 문자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거나 또 계절을 시즌을 표현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1, 2, 3, 4 이렇게 쓰다거나 아니면 0, 1, 2, 0, 1, 2, 3 뭐 이렇게 쓰겠죠, 그죠? 코드로 해서 많이 쓰거든요. 판별식이나 이런 것들 할 때. 그러면은 상당히 헷갈리잖아요. 0, 1, 2를 내가 다시 해석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문자 변수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만들어 놓고 쓰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스위치 케이스는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쓰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넘 타입이나. 근데 자바에서는 이넘 굳이 쓰지 않아도 문자알도 적용 가능하니까 문자알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문자를 쓰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넘은 제가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니멀레이트 그랬을 때, 그런 문자 타입이라든지 문자를 이용하셨을 때는 가독성이 좋아진다고요. 명확하게. 그런 코드적인 측면에서야 문장이 그렇게 좀 복잡하지는 않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부수적인 것들이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쓰는 목적은 가독성은 부수적인 거잖아요. 이왕이면 보기 좋은 코드가 훨씬 더 낫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보기 나쁘게 할 수도 있긴 하죠. 의도적으로. 나 혼자 쓰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남하고 공유하고 싫은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요? 나만 알고 싶어. 누군가 가져가더라도 해석하기 어렵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의도적으로도
가독성 안 좋게 만들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은 요즘은 이제 우리는 협업하거나 공유하면서 유지보수까지 고려하면 내가 작성한 코드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가독성이 좋은 거가 기본이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선 다른 거를 비교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능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성능에서 훨씬 낫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기능 테스트는 여러분도 해보시고 성능에 관련된 것들만 하면서 마무리 일단 하도록 할게요. 자, 요놈하고 아까 누구랑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냐면 지금 중첩 if문을 제가 변경해가지고 if else문을 만들어 놨었는데 요놈하고 동일한 결과값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자, 보시면은 A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얘는 2를 몇 번 한다는 얘기야? 여기 있는 거에서 연산식이 한 번 돌아가겠죠? 그럼 A가 출력이 된다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요, 이쪽에 있는 코드도요, A를 판별할 때, 90을 입력하면 어떻게 와요? 입력돼가지고 여기 있는 식이 판별식이라고 하죠? 하고선 A가 출력이 되네요. 동일하다고 일단은. 그죠? 근데 나머지 요소요. 대표적으로 내가 D를 판별하기 위해서 제가 60점대를 넣었어요. 60점대를 넣으면 얘가 연산을 몇 번 한다고요? 스위치에서 연산 한 번 하죠. 바로 확인돼서 6으로 이동해가지고 D가 판별이 돼서 출력이 되겠죠. 컴퓨터 일 한 번만 하면 되겠죠. 일단 단순하게. 단순하게 봤을 때. 내부적으로는 더 일을 더 많이 할 수는 있겠지만 단순하게 봤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 품은 뭐 보시면 여기서는 그러면은 D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와요? 얘는요? A인지 먼저 일을 한 번 하죠.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1로 넘어오겠죠. 그래서 B인지 한 번 또 판별식 연산 한 번 더 하겠죠. 아니죠. 아니자고 판별하니까 여기 오겠죠. 한 번 더 다시 C인지 확인하고요.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여기 와야 되겠죠. 와서 확인을 해야지 60점대인지 판별이 되죠. 1 몇 번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은 최대 네 번은 하겠죠. 그죠? 최악의 경우 네 번은 어쨌든 앞에 거 연산은 빼고요. 이 품은 내에서 최악의 경우 네 번의 연산을 하네요. 그죠? 근데 이 정도는 미미해요. 사실 한 번이나 네 번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컴퓨터한테 일을 덜 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로직이라면은 노놈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스위치 케이스문이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세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스위치 케이스문을 써야 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가독성이 좋아요. 이것도 뭐 가독성이 그렇게 썩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특징은 또 뭐도 쓸 수 있다고요? 문자열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측면에서 가독성이 좋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조적인 부분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비슷비슷하다. 근데 가독성이 좋아요. 저는 이게 더 보기 좋은데요. 할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틀리니까. 근데 문자열을 쓸 수 있는 특징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그런 측면에서 가독성이 좋다.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성능적으로 훨씬 얘보다 얘가 더 나은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if else로 쓸 수 있는 코드가 있다면 스위치 케이스로도 사용 가능하다면 스위치 케이스를 쓰는 게 더 저는 선호하겠다라고요. 꼭 얘를 쓰라는 건 아니고요. 얘 문법 잘 모르겠으면 그냥 if else만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스위치 케이스는 끝났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기문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예요? 네, 반복문 할 거예요. 지금 거의 문법적으로만 접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까지 하고 난 다음에 집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예제들을 다뤄볼 거예요. 앞에서 했던 것들 또 다 까먹은 거 다시 또 공부해야 되겠지만